보유세라는 게 재산세랑 종부세잖아요. 네. 근데 재산세는 뭐 그렇다 치고 종부세를 보통 이제 많이 건들죠. 네. 근데 종부세 쪽에서 이제는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안 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세금을 안 건드려도 충분히 세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춰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낮춰놨는데 이 60% 낮춰놓은 걸 이제 유예만 안 시키면, 연장만 안 시키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회복되면서 종부세가 올라가는 거다 라고 이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금을 안 올려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로서 체감했을 때 네. 가장 종부세가 많이 줄었던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 종부세 체감 금액이 제일 많이 줄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거의 바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물론 이제 많이 줄어서 야, 씨 됐더니 좀 숨통좀 튀기네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야,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그 다음이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종부세 공제액이 원래 1가구 1주택 12억이었고 1인당 6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1인당 6억 6억이었고 지금 1가구 1주택 12억으로 올라갔고 1가구당 9억 9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랑 공동 명의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와이프 명의로 돼 있는 것도 하다 보니까 이게 6억이었다가 9억으로 되면서 각각 3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컸거든요. 룸이 더 생긴 각각의 룸이. 예,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그럼 결국 공정가율만 뭐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데, 물론 타격은 있겠죠. 타격은 있겠지만 우리가 뭐 걱정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심각한 타격으로 그 공정 시장가율 회복이 올 것이냐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막 반포나 서초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애매한 것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애매한 것들은 안 올랐잖아요.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공정시장가액을 높게 잡는다고 해도 가격 자체가 지금 낮은 상태라, 그래도 예전에 뭐 진짜 최고치 찍었을 때 그때 종부세처럼 다시 두들겨 맞을 거다 이렇게까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정책이 나올 때 오히려 재밌었거든요. 그때도 후랭이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라이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책 발표 나오고 끝나자마자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해서 뭐 팔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라 매수하세요라는 전화를 했었거든요. 어디 지금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뭘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좋냐면, 이 부동산의 흐름이 강줄기의 흐름이라고 보면요, 정책은 그 강줄기에 이제는 바윗돌을 하나씩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강줄기가 여러 가지의 줄기로 뻗어나가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뻗어나갈지 예측하기가 아무 정책도 없을 때는 오히려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로 물길이 너무 많이 흐르는 것 같으니까 여기 막아버릴 거야. 예를 들면 토호제 같은 경우도 그 강남 3구로 물길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여기 다시 막자라고 해서 이렇게 돌을 촥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거기로 가던 물길들이 옆으로 흘러갈 거라는 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 많이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가의 문제일 뿐이지 투자의 방향성은 점점 명확해져요. 그거를 이제는 누군가는 모리 사냥해서 결국에 다 죽이려고 한 건대로 모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매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모리 사냥해서 죽이기 전에 판산하면 버는 거고, 사냥을 할 때까지 나는 조금이라도 더 먹을 거야 라고 잡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모리 사냥에 당하는 건데, 네. 근데 결국 그 모리 사냥을 하려고 해도 10개의 물줄기가 있다 그러면 한 8개 정도는 막고 2개 이제 물줄기에서 모리 사냥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물줄기 막히는 것부터 볼 거라고요. 그러면 한 5번째 물줄기까지만 막히는 걸 봐도, 그러면 10개 중에 골랐어야 되는데 이제는 5개 물줄기 중에 하나만 가면, 그리고 10개의 물줄기로 흐르던 물줄기들이 5개의 물줄기로 흐르면 당연히 여기도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뭘 하든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투자하는 것도 좀 더 명확해지고 쉬워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저는 다주택자라서 정책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힘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안 힘들었다. 아니, 그런 이제 거만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힘들다기보다는, 왜냐면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매도가 됐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정말 힘들었던 건 사실 오히려 정책이 이제 제대로 안 나왔던 22년도, 23년도 이때가 솔직히 제일 힘들었죠.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정책이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정책이 아니라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지금은 시장에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거고 용수철에 힘이 없어졌으니까 다주택자들이 힘든 거지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거라 보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는 걱정이 많으시다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해도 월세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세요. 왜냐면 내가 하던 게 부동산 투자니까. 근데 월세로 부동산 투자로 월세를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면 자본 시드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이미 시드 다 묶여 있을 거고 지금 그 안 좋은 시기에 모으려고 해도 다 세금이든 이자, 대출금리, 이자든 뺏겨가지고 모아둔 것도 별로 없을 거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뭐 더 안 좋아지면 버틸 여력이 없고 진짜 기진맥진하니까 지금 정책에 대해서 막 걱정되고 이러시는 건데 사실은 그 외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치만 해놓으시면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보유세가 올라도 뭐 갑자기 몇백만 원 내던 사람이 내년부터 1억 내세요 이러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 내던 사람이 뭐 1,000만 원도 넘게 내거나 요 정도 수준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정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여력은 계속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걱정한다고 사실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걱정한다고 이재명이 정책을 안 해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실제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비를 할 때 여기다 부동산을 뭐 더 사라 더 팔라 이런 것보다 사실 제일 현실적인 건 현금 흐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그 부동산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현금 흐름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네. 현금 흐름을 생각을 하니까 지산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고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업 쪽으로 아마 좀 더 눈을 돌렸더라면 조금 더 덜 힘들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쪽으로 조금 대비를 해두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주택자라서 불안하시다면 지금 갈아타기엔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갈아타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를 팔고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면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팔고 그걸 합친 걸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일반 실거주자분들이 1주택 하고 있었는데 나 여기서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까 더해서 갈아타기 할래? 요 시기는 저는 이미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 따라서 사실 갈아타기 시점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좋은 입지들이 너무 먼저 빨리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갈아타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갈아타기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보고 차라리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데서 1주택이라면 저는 한 채를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씨들이 좀 더 빨리 모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왜냐면 결국에는 한 곳만 계속 가진 않아요. 이게 저희 몇 개월 전만 해도 초양극화다. 이제 다른 데는 다 망했다. 서울에 좋은 데만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강남만 살아. 그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 제가 그때 저희 회원분들한테 계속 주간 브리핑 받아 얘기했던 거는 아니다. 이거 무조건 퍼질 거고 다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다. 그래서 그때 이제 토어제 걸리고 나서도 토어제 이미 걸릴 때쯤에 지금 오르고 있는 집들을 보면 서초와 강남에서도 정말 최상위급지, 뭐 아크로니머 파크나 이렇게 정말 제일 비싼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싼 애들이 있고 세 번째로 비싼 애들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서초, 강남이면 다 비싸지만 근데 사실 거기서도 제일 비싼 애가 있고 그 다음 비싼 애들이 있고 그러는데 요즘 올라가는 분위기를 보면 제일 비싼 애들은 조금 멈춰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비싼 애들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게 위에서부터 이미 조금씩 밑으로 퍼져나가는 게 보이는 거다. 우리는 서초, 강남으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서초, 강남만 다 비싼 데만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서초, 강남에서도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달 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서초, 강남이 아니라 특히 이번 6월부터는 명확하게 KB 중환시 계열에서도 커지는 게 보여요. 제가 서쪽도 계속 안 올랐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아마 저번 라이브 때도 동작구 쪽 괜찮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동작구도 괜찮다고 그러고 영등포구도 제가 많이 안 올랐다고 얘기했던 곳이었고 목동도 그때는 목동도 많이 안 올랐었고요. 그리고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지도 제가 많이 안 올랐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런 곳들이 지금 사실 지금 제가 싸다고 얘기했었던 시점 이후로 다 어느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제가 예측을 잘해서 제가 대단해서 그걸 맞춘 게 아니라 원래 흘러요. 근데 그거를 되게 현재 시점만 보고서 현재 초양극화인 거 보면 알지. 뉴스 보면 알고 신문기사 보고 데이터 보면 알지. 그걸 말하는 게 무슨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그래도 지금은 초양극화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맞추는 게 저는 그러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그래도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시장이 흐름이란 게 결국에는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게 더 비싸지면 결국 못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거를. 그럼 그 못 사는 사람들이 1등 놓쳤다고 부동산 안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2등 거 살 거라고요. 2등 놓치면 3등 거 살 거고, 그럼 내가 계속 좀 싸게 사고 싶어서 급매 나오겠지, 부동산 시장 꺾일 거야 라고 하다가 1, 2, 3등을 다 놓쳤어. 그럼 이때부터 마음이 급해지는 거지. 야, 정치기 모든 4등부터 이따 사야겠다. 나 1, 2, 3등 기다리다가 하나도 못 잡았어. 이러면 4등 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다 이 기다리는 게 간 보는 게 되게 길잖아요. 지금 일반인들은 아예 아직도 부동산에 관심이 끊어진 뒤에 이제 다시 안 살아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한 20등짜리 오르는 거 보고 야, 나 21등이라도 사야겠다면서 급하게 달려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일어나면서 그게 나중에 뻥 터지는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사실 안 퍼질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안 퍼진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좀 되게 웃겼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정책을 이따위로 해서 뭐 그런 데만 오른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거는 본인들이 시장 보는 눈이 없었던 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진짜 네.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이제 일반인 우리 말고 우리는 이제 항상 이 예. 프레임 TV 볼 정도면 진짜 그쵸, 부동산에 맞아. 진짜 예.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말고 일반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전혀 지금 뭐 맞아요. 부동산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맞아요. 예. 진짜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직도. 왜냐면 내 주변 집들은 오른 게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은 저 부동산 유튜버라고 부동산 좋게 얘기하고 막 뭐 이렇게 막 도끼 네. 눈을 뜨고 쳐다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닫아 그냥. 아직은 진짜 그렇죠. 맞아요. 예. 신기하게도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가는 건 이거는 아직도 유효합니까? 두 개나. 그거는 사실 돈이 더 많이 생길 때 그냥 유효한 것 뿐이죠. 근데 그게 좋은 선택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엄밀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위만 올랐고 밑에는 안 올랐는데 제가 퍼져 내려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오를 텐데 얘는 어느 정도는 쉬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는 차라리 지금 1주택자는 그 한 채를 투자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게 얘네가 올랐는데 서울이 잠깐 쉬어갈 때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갭이 그래도 좀 줄어들잖아요. 그때 그나마 이제는 한 번 더 이렇게 갈아타기 시도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시드를 좀 빨리 더 늘려놓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그나마 지금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개 있으신 분들도 사실은 두 개 있는 사람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지금 권장드리는 포지션이잖아요. 한 채는 가지고 있고 한 채는 투자형일 거고. 그러면 이걸 합쳐서 사실 위가 여기는 오르고 있는데 위에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갈 때, 요때가 이제 갈아타기 타이밍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직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밑에가 아직 그렇게까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도 쉬어가는 느낌이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 갈아타기 하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좀 늦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